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게 또 살이잖아요. 특히 방치하면 건강을 해치는 내장지방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빼야 하는데요. 오늘 내장지방 확실하게 빼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내장지방 말하지만 그냥 두툼한 뱃살을 의미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하, 피부 아래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팔뚝,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피부 아래 쌓이는 지방을 피하지방이라고 하고요.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장기 안이나 장기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 대장, 소장, 위장 등이 위치한 배부 위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것이 바로 내장지방의 영향이에요. 내장지방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만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빼야 해요. 우리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힘든 운동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장지방을 빼는 방법이에요. 또 좋은 소식은 일본의 아케타니 도시로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할 경우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훨씬 빨리 빠진다고 해요. 내장지방 빼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먹자.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이때 몸이 쓰고 남은 포도당이 있을 텐데요. 이 포도당이 체외로 배출된다면 살이 찔 염려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음식이 부족한 상황을 견디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저장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이 남은 포도당이 처음에는 팔뚝이나 허벅지 등 피하지방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도 남는 포도당이 있다면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한 시대에는 내장지방에까지 저장할 포도당이 남아있지 않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는 현대에 와서는 내장지방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소화 흡수나 에너지 대사를 여기에 맞추어 예측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소비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천히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빨리 하기로 유명한데요. 내장지방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많이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처리해야 할 열량이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분해되다 보니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전신으로 보낼 틈도 없이 먼저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복부, 한마디로 뱃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평상시는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빨리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먹게 되면 그 살이 대부분 다 뱃살로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식사는 적정량을 최소 30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시는 게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밥, 빵, 국수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제됐다라는 말은 가루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갈아서 만든 밀가루, 쌀가루로 만든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빵, 떡, 면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통곡물의 경우는 섬유소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가루로 가른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소가 다 파괴되어 있어서 나쁜 거예요. 위에서 식사를 천천히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섬유소가 살아있는 통곡물이나 잡곡밥 등을 먹을 때는 천천히 흡수가 되는 반면에 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인 빵, 떡, 면을 먹으면 몸에 급속도로 흡수가 돼요. 몸에 빨리 흡수가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급격히 낮추게 돼요.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빠르게 낮추면 다시 저혈당이 오고 이로 인해서 또 쉽게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흔히 국수 같은 거 먹으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져서 돌아서면 먹을 걸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것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단백질을 먹자.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단백질은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초 대사량이 높고 근육량이 많다는 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내장 지방을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흔히 말하는 좋은 단백질은 기름기가 적은 육류 부위, 달걀, 닭가슴살, 흰살 생선, 새우, 오징어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콩이나 두부, 감자, 옥수수, 양배추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식품들 두세 가지 조합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술을 끊자. 알코올 1g은 7kcal로 고열량일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단시간에 먹게 돼요. 단순히 많은 칼로리를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간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경우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지방 대사를 중단시켜요.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이 중단돼 버리면 분해되지 않는 지방들은 몸에 쌓이게 되는데 복부에 쌓이면 내장지방,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술배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알코올로 인해 신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뱃살이 쌓이게 되는 현상을 술배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술은 꼭 줄이셔야 하고 아예 끊으면 더욱 좋아요. 여섯 번째,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자.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잤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야식을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핵심은 밝은 낮에는 먹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먹을 것을 멈추고 쉬어주는 것이에요. 쉬는 데 있어서 몸이 쉬는 것만큼 내장기관이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기도 해요. 꼭 거창하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어도 저녁 식사를 한 후 최소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7시에 했다면 아침 7시까지는 우리의 몸과 내장기관을 쉬게 해주는 것이 내장지방을 빼는 데 중요해요. 이렇게 매일 12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물 이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신체 리듬을 되찾아가면서 건강하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곱 번째, 잠을 잘 자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수면과 다이어트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건강과 다이어트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야간에 일하시거나 3교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근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의 교란을 주면서 숙면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데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내장지방을 축적시키는 기전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또 간접적으로는 다음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이나 음주 등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업무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의 숙면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이 영상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잠자리에는 가급적 스마트폰은 갖고 들어가지 말고 취침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려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내장지방 확실하게 빼주는 7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이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꾸려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소식하는 식습관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야식과 음주는 피하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푹 주무시면 끝인 거예요. 시작이 힘들지만 2주 정도만 실천하시면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면 그 이후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이 가능하니 뱃살이 쏙 들어가는 그날까지 실천해보세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게요. 이상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